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인 올해는 부대 전시인 파빌리온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촌 농기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기계 특성상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도 마트 등이 사라져 이른바 장보기 난민이 늘고 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는 본전시 말고도 다양한 국가와 도시가 참여하는 부대 전시, 파빌리온이 함께 열리는데요. 본전시 못지않은 매력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파빌리온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작가들이 만든 이 설치 작품은 개인의 치유와 도시 회복을 위한 건축을 제안합니다. 봄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무등산은 평화와 긴장이 공존해온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에서 선보일 작품들은 본전시 작품들과는 다른 시선과 상상력으로 예술적 성취를 확장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 나라와 예술기관들이 참여해 31개 파빌리온에서 현대미술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세계에 더 많은 미술들이 광주를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가 국제적인 미술 도시요, 국제적인 미술 수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파빌리온은 도심 속 대한예술 공간이라 광주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전시장을 넓혀 교류와 소통을 도모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인 올해는 광주를 예술적으로 조망하는 파빌리온이 도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송필령과 조종태 등 광주 출신의 작가 18명이 인류 보편의 문제에 대한 연대와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광주 전역이 그리고 시민들이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광주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하고 광주 비엔날레 관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파빌리온은 9월 2일 스페인 예술 파빌리온 개막을 시작으로 본전시보다 한 걸음 먼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와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 역시 여전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고요. 뜨거운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 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위를 일시적으로 식혀줄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 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소나기 소식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도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른 오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말과 역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조차 놀이를 가장해 일본어를 쓰게 하면서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5cm, 세로 9cm의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입니다. 왼쪽 기퉁이에는 한자로 가해 공립보통학교라 쓰여 있습니다. 중앙에는 말은 국어로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말합니다. 이른바 조선어 금지 1어 상용 카드로 1935년쯤 당시 일본인 국민학교 교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종의 놀이 카드였는데 학생들이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방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하고 남은 카드 수에 따라 벌을 줍니다. 서로 감시를 하게 해요. 한국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쓰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놀이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한 교육 현장의 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조선총독부가 1937년에 발행한 초동지리 교과서는 140여 페이지 분량인데 우리나라를 일본의 한 지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죽이고 역사를 왜곡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입장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가 만든 이 조선어 금지 카드와 초동지리 교과서는 한 역사학자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천진난만해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 신민 정책을 폈는지 보여주는 사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서 언급을 피했고 항일이라는 표현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사상 처음 광복회가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그 특성상 일어났다 하면 중상을 입거나 숨질 가능성이 더욱 큰데요.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먼저 위험천만한 농기계 운영 실태를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농로 옆 숲을 사이에 거꾸로 끼어 있습니다. 지난 4일 경작하던 트랙터가 비탈길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트랙터가 뒤집힌 사고 현장입니다. 길이 좁고 구불구불한 데다 양 옆으로는 이렇게 여름철 풀이 우거져 있는데요. 어디가 비탈면인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한여름에는 예초기로 길가의 무성한 잡초를 먼저 제거하지 않는 이상 베테랑 운전자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농기계 바퀴에 풀이 엉키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은 더 올라갑니다.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란 부분은 보통 가슴 높이까지 그러다 보면 여기에 풀이 많이 엉킵니다. 벨트가 2번인가 나가고 또 한 번은 또 라디에이터 부분이 또 터져갖고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특히 무게가 나가는 대형 농기계는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더 취약합니다. 논밭으로 이동하려면 이렇게 내리막길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름철에는 풀이 무성해 바퀴가 빠질 위험도 큽니다. 경운기 같은 거는 내리막에서는 조향을 반대로 조작해야 되는데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900여 건, 이 중 78%가 죽거나 다쳤고 그 가운데 전남에서만 62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기계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기계가 아예 뒤집히는 사고가 27%로 제일 많았습니다. 외부 요인도 문제지만 농민들의 안전불감증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안전바나 벨트와 같은 장치가 있다지만 대부분의 농민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3바퀴, 4바퀴 둥글 갔다가 이거 있으면 한 바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있으면서 사람을 갖다가 충격을 안 줘요. 이 자체가. 그리고 안전벨트를 딱 메고 있으면요. 절대 크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좀 자기 안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상률이 높은 만큼 철저한 운전 자격이 요구되지만 아무나 쉽게 가져다 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처음 농기계를 모는 사람도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의 실습 교육만 받으면 언제든 운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처럼 실습장에서 처음 농기계를 몰아보고 논밭으로 가져다 사용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기계를 다루는 이들은 점점 더 나이가 들고 농사짓는 인구도 줄어듦에 따라 경작지는 더 규모가 커지면서 농기계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장성 방향 장성 북광산 나들목 부근을 지나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운전자 김 씨는 차량을 갓길에 주차한 뒤 대피했고 불은 차량 전체를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남소방은 엔진룸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기억 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4월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고 있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례와 하동을 잇는 화개장터 인근 남도대교에 이어 광양 하동을 잇는 남도 이대교가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합니다. 2028년 완공 예정인데 섬진강 꽃축제 시즌마다 반복돼온 고질적인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영호남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개통된 남도대교, 구례 간전과 하동 화계를 잇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길이 395m, 사업비는 217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도대교에서 섬진강 하류 쪽으로 20km 지점에 있는 섬진교까지는 아직까지 교량이 없습니다. 때문에 광양 매화축제와 하동 벚꽃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등 섬진강 꽃축제 기간에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적인 교통정체는 축제와 지역 이미지까지 망쳐왔습니다.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남도 이대교 건설이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가시화됐습니다. 광양시 다안면에서 하동군 악양면을 잇는 길이 350m의 남도 이대교는 국비와 지방비 200억 원이 투입돼 내년 4월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기본 설계 중으로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공은 내년에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최종 2028년 준공을. 남도 이대교는 남도대교에서 하류로 6km 지점에 건설되는데 전남도가 주도했던 남도대교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상남도가 공사를 맡습니다. 광양시는 섬진강을 사이에 둔 지방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만큼 교량 준공 이후 유지관리 문제와 함께 섬진강변 지방도 확장 필요성도 고려하는 등 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설명회에서 인근 주민들도 홍수 등 환경 피해 최소화와 경관 조명이나 공원 등 관광 자원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역 축제 기간 동안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통 체증이 일부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남도대교 건설을 계기로 영호남을 가르는 섬진강이 영호남을 잇는 매개체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100년 전 순천에 뿌리 내린 선교사의 흔적이 고스란한 순천 매산 등에서 문화유산 야행이 주말까지 펼쳐집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근대 건축물도 개방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해가 저물고 밀려드는 어둠. 거리에 매달린 전등에 하나씩 불이 켜집니다. 순천 남봉산 아래 자리한 매산등 선교마을. 밤과 조명이 어우러져 한 폭의 야경을 빚어냅니다. 환한 거리를 거닐며 무더운 밤 잠시 더위를 식힙니다. 밤에는 선선하니 좋고요. 주변에 산지여가지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밤에도 여기 전구랑 되게 잘 돼 있어서. 매산등은 곳곳이 살아 숨쉬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110년 전 순천을 찾은 선교사들이 척박한 땅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지어나갔습니다. 좁은 도로 사정에 맞게 제작한 최초의 한국형 구급차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선교지로 유적지가 100년 가까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물관도 있고
저희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의미를 더합니다. 그동안 숲과 담장에 가려 공개되지 않았던 선교사의 건축 유산이 개방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매산 등을 포함해 향동 순천 향교 일대에서 순천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합니다. 근대 건축 투어와 강연, 역사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선교사들께서 들어와서 세웠던 이런 석조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의 가치가 인정되어 가지고 국가 등록유산으로 현재 4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화유산 야행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반발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 일괄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7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지난 12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대병원도 지난 6일 전공의 225명을 일괄 사직 처리했습니다. 두 대학병원은 오는 16일까지 레지던트 또는 인턴을 연장 모집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1년 전보다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취업자 수는 7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늘었고 고용률은 61.3%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관공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반면 도소매와 음식업, 건설업 분야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소멸 여파로 집 주변에서 신선식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 현상과 관련해 앞서 농촌의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식품 사막은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도 생기고 있는데 이른바 장보기 난민을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마을, 해발 100m 언덕배기에 주민 600명 정도가 삽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경사진 계단과 오르막길을 오가야 합니다. 보통 걸음으로 20분이면 도착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1시간 더 걸려요. 우리는 걸음을 못 걸으시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 마을에는 구멍가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술과 안주거리 정도만 팝니다. 그마저도 상당수는 소비기한이 지났습니다. 하루 지나면 시들어서 못 팔거든요. 옛날에는 콩나물, 두부, 채소 일절 다 갖다 놨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 집에만 사갔으니까. 대전 중구에 있는 또 다른 동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집까지 오려면 느린 걸음걸이로 1시간이 걸립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은 장을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르신홀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생들이 전화하고 그런 걸 받고 그래야지. 지금 내가 특별히 누가 걸어보도 않고. 주민 가운데 고령층이 많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식품 사막에 따른 이른바 장보기 난민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인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올해 대전시의 노인 복지 예산은 8,200억 원,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도심 속 식품 사막 현상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한 끼를 해결할 무료 식당과 식사 배달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소 반찬 하나 밥상에 놓기 힘든 식품 사막 현상. 도심 한복판에서 서서히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불볕더위 속 도로가 곧 일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노동자인데요. 온종일 뜨거운 도로 위를 오가지만 잠시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은 현장의 실태를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밀려오는 점심 피크타임. 3년차 라이더인 이상진 씨가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배달 일에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곧바로 10여 분을 또 달려 언덕길을 오르고 좁은 골목을 걷습니다. 이날이 곧 최고 기온은 33.2도,
찌는 무더위에 헬멧까지 쓰다 보니 숨은 턱턱 막혀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그 시간에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배달 수요가 뜸한 시간대, 그나마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밤낮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벽 6시까지 열려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부산에는 단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진구 서면을 시작으로 2년 전 사상구와 해운대에도 문을 열었는데 올해 이용 실적만 4만 4천 건이나 됩니다. 너무 힘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쉼터에 와서 쉬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 달 설치 예정인 동래구를 포함해도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쉼터가 마련된 곳은 단 4곳, 서울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휴게 공간 요구에 부응해서 간이 쉼터를 앞으로도 추가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배달 노동자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폭염에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배달 수요는 늘어나지만 폭염에 노출된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개체수가 줄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큰 바다 사자가 동해에서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추운 바다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 휴식을 위해 나온 모습이 포착된 걸로 보입니다. 울산 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입니다. 바다 위 둥둥 떠 있는 부표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회색 빛깔의 낯선 생물. 배가 가까이 접근하자 화들짝 놀란 듯 주변을 살피더니 뒷걸음질 치다 순식간에 바다로 빠져들며 모습을 감춥니다. 동물이 부표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해보니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큰바다 사자였습니다. 부표가 좁다 보니까 바다 사자가 올라가다가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바닷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이곳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큰바다 사자가 포착됐습니다. 연안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바다에서 연이틀 발견된 겁니다. 러시아 사할린 주변과 일본 북부 등 차가운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 바다 사자는 겨울철 번식 활동을 마치고 남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이따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중에 동해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해경 또는 저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제보를 해주시면 그 목격된 대상에 대한 정상 여부 그리고 위치 확인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리를 내거나 자극하는 행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바다 사자에 접근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 100명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주면 광주시가 대출 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첫 수확한 나주배 원황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 물량은 수출 컨테이너 8대 분량인 약 110톤 규모로 올해 수출 목표량은 6,000톤입니다. 원황은 과실이 크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당도가 높은 조생 품종으로 신고배와 더불어 국민 나주배로 불립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열대야 여전했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 역시 현재도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더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뜨거운 낮 시간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도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른 오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신안과 해남, 강진에서 모두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34도, 구례의 낮 기온은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